자, 이거는 한 저번 주쯤인 것 같은데. 저도 찍었어요. 뒤질래? 내가? 저 내가 찍은 네, 그 하굣길에 무지개 본 사람들 좀 있죠? 빛의 분산. 네, 맞아요. 이거 그냥 직업병으로 이거 찍어서 스포츠 시간에 보여주면 되겠다. 그래가지고 찍었던 사진입니다. 빨주노초 파란보,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보라색 여기 보면 약간 이렇게 보이지 않나? 보라색이 이제 약간 자외선이랑 비슷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여기 요쪽이랑 요쪽이 눈에 안 보이는 전자기파가 더 있는데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제 안 보일 뿐이고 가시광선이 이제 무지개로 보이는데 오늘 수업을 듣게 되면 무지개가 생기는 원리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미친 거래. 오늘은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전자기파를 스펙트럼 종류에 따라 구분하고 그 사용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이고요. 지금 여기저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교과서 152에서 156쪽에 해당이 되고요. 조용히 할게요. 조용히 해라 해서 조용히 하겠습니다. 여기 그 수업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어. 이쯤에 펜을 떨어뜨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주의 집중을 시킨다. 이게 이제 있거든요. 자, 오늘 하는 내용은 그 전자기파의 종류 및 활용인데 이 부분은 좀 외워야 되는 부분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 전자기파의 특성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파동 중에서 매질이 필요 없는 말을 잘 듣는 파동이고요. 알아들었나? 예, 매질이 필요 없는. 그래서 이제 전기장의 진동이 자기장을 유도하고 자기장의 진동이 전기장을 유도하는 이런 과정에서 공간을 따라 전자기장의 진동이 퍼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전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자기장의 진동 방향하고 그 다음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 서로 수직입니다. 그러니까 각각 XY, Z축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횡파입니다. 예. 근데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기억력이 좋은 학생인데요. 그 횡파 같은 경우에 제가 앞에 정의를 내릴 때 파동의 진행 방향과 매질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파동을 횡파라고 했는데요. 수직인 거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자기파 같은 경우에 매질이 필요 없다 했잖아요. 매질이 진동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하지만 그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수직이기 때문에 횡파라고 분류를 합니다. 야, 니는 그 옷을 입고 있으면서 선풍기를 틀면은 좀 내가 어색한데. 그 예전에 그 일화가 떠오르네요. 이제 그 군대 전역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조기 전역. 얘가 여러분들 아주 써먹어 보십시오. 자대 배치받고 나서 이게 말을 한마디도 안 했대요.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답니다. 군대에서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정신 이상으로 전역을 했는데 어느 시점에서 이제 전역을 할 수 있었냐면 비 오는 날에도 꽃에다 물을 주고 있어요. 오, 그렇게 하면 이제 야, 그렇죠. 오, 이게 그 간물대에 똥을 싸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우아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나중에 혹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의해서 집에 가고 싶으면 꽃에다 물을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답 안 하면 맞지 않아요? 예? 대답 안 하면 맞지 않아요? 아니에요. 요새는 선진병행이어서. 근데 요새가 아니잖아요. 그때도 제가 과도기적이어가지고 그때 막 그 구타가 없어지던 시절이었어. 야, 그런 거 할 때가 아니다 지금. 괜찮아요. 오늘 시간 많이 남아가지고. 자, 지문에서 빛의 속력은 중요한 상수여서 콘스탄트, 일정하다라는 뜻의 앞글자인 C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망고 제 추측입니다, 사실은.
3 곱하기 10의 8승 3억 m/s 정도 됩니다. 근데 진공에서 빛의 속력은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진공에서만 진동수와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에 따라서 느려지는 정도가 다 다릅니다. 전자기파는. C는 람다 F. 전자기파도 역시 파동이기 때문에 파동의 전파 속력은 파장과 진동수의 곱으로 나타내어지는데 요 빨주노초 파남보 순서대로 붉은색 계열이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습니다. 그리고 푸른색 계열이 상대적으로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큽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요 경향성은 여러분 좀 외우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붉은색일수록 쪽일수록 파장이 길고 진동수가 작습니다. 하나가 크면 하나가 작아야지 곱한 게 일정하죠.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자, 이제 분산 설명하도록 할게요. 분산? 네. 분산 잘하지. 분산이 뭔데? x 제곱 빼기 x. 네. 아, 수학에서 분산. 예, 물리에서 말하는 분산은 이제 진동수가 클수록 어떤 물질 속에 들어갔을 때 속력이 더 느려지는데요. 그래서 굴절되는 정도가 색깔에 따라서 달라져서 이 색깔이 분리되어는 있는 현상을 분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진공에서 빨간색과 파란색의 속력은 같습니다. 같은데 빨간색과 파란색 중에서 진동수가 큰 쪽은 파란색이거든요. 그래서 그 프리즘이라는 유리 속에 들어가면 빨간색도 속력이 느려지고 파란색도 속력이 느려지는데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프리즘 안에서의 속력은 일단 진공에서의 속력보다는 느린데요. 빨간색보다 진동수가 큰 파란색이 더 많이 느려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면 이 법선을 한번 그어보면 일단 법선과 이루는 각이 빨간색도 작아지고 파란색도 작아지죠. 그래서 속력이 느려지는데 파란색이 더 많이 작아져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꺾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 흰색이 빨주노초 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로 분리되어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색깔이 분리되어 나온 이 패턴을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빨간색보다 파장이 긴 녀석도 있고 보라색보다 파장이 짧은 녀석도 있습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이제 무지개 원리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무지개가 생기는 날은 이게 대기 중에 일단 액체 상태의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흐린 날이거나 아니면 비가 갠 직후 이럴 때 이제 무지개가 잘 보이는데 이 물방울들을 향해 태양에서 오는 직사광선이 이제 평행하게 오게 되는데요. 이 빨간색은 한 요 정도 꺾인다라고 하면 빨간색보다 파장이 짧고 진동수가 큰 파란색은 더 많이 꺾입니다. 그래서 이쪽도 각도가 똑같겠죠?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하다 보면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빛이 모이게 됩니다. 한 곳으로. 그래서 무지개가 보이게 됩니다. 감기에 걸려 콧물이 계속 나오네. 그럼 이제 전자기파의 스펙트럼에 대해서 쭉쭉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중복되는 거니까 요 밑에서 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은요,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외우는 요령을 알려주도록 할 겁니다. 이건 뭐 웃기는 방법으로 외우진 않을 거고요. 조금 이제 생각을 해서 외울 수 있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가운데 가시광선이 있습니다. 가가. 아, 이거 방금 떠올랐다. 가장 가운데 가시광선이 있다고. 가운데 가시광선. 그렇지. 예, 가장 중심에. 자, 이거는 사실 우리 인간의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가시광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빛인데요. 왜 하필 요 380에서 750 나노미터의 파장이 우리 눈에 보이느냐? 태양에서 나오는 빛 중에서 가장 센 빛이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게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가시광선은 뭐 오늘 거? 예. 시적절하게 딱 중요한 거 얘기할 때 딱 가져가네요. 야,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 정도는 여러분이 좀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십시오. 380에서 750 나노미터 정도 되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얘기할 때는 400에서 700 나노미터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조명 장치라든지 영상 장치 이런 데 사용이 됩니다. 빨주노초 파남보죠. 자, 가시광선 중에서 빨간색이 파장이 제일 길죠. 예. 근데 빨간색보다 파장이 조금 더 긴 게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선이라 해서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좀 더 짧다고요? 빨간색보다 길어요. 빨주노초 파남보니까 빨간색 바깥쪽이면 더 긴 쪽이에요. 빨간색보다 짧으면 주황색이지. 이렇게 되니까 빨주노초 파남보에서 보라색보다 더 짧은 게 보라색을 자색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자외선. 자색 보고. 아 맞아, 이게 자색 고구마. 그래 맞다. 보라색 고구마죠. 자색 고구마. 이 영어로는 그 바이올렛이 보라색이거든요. 자외선이 울트라 바이올렛이에요. UV. 지구색. 예, 그 UV 안티 UV 크림을 바르잖아요, 여러분이.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이 안티 UV 크림이죠. 울트라 바이올렛. 울트라 바이올렛이니까 초보라색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라색을 초월한 빛이다.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각각 쓰임새를 보도록 할게요. 적외선은 광통신이나 센서, 열감지 온도계, 열감지 카메라. 여러분 그 출근할 때 나오는 카메라 있잖아. 그게 이제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합니다. 또 리모컨도 적외선을 이용해요. 이 적외선은 우리 사람의 체온 정도의 온도를 가진 물체가 가장 많이 내뿜는 전자기파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가장 세게 나오는 전자기파의 종류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사람 체온 정도면 적외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리모컨도 적외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의 기운을 잘 모아서 컨트롤해가지고 TV로 보내면 TV를 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적외선이기 때문에 몸에 나오는 기운을 잘 모아가지고 그래서 갑자기 여러분이 누르지 않았는데 TV가 갑자기 켜진다. 그러면 귀신이 켠 게 아니고 여러분 몸에서 나온 적외선이 켠 거다. 역시 과학입니다. 예. 가끔 여러분이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방금은 농담이었습니다. 그랬어? 요 리모컨에 나오는 적외선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을 여러분 눌러서 눈으로 보면 그게 안 보여야 되거든요. 사진 찍으면 보이죠. 근데 만약에 그게 보이면은 여러분 일단 지구 출신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좀 의심해봐야 된다. 조상들은. 그거는 가시광선이지. 예, 근데 그거를 맞아요. 휴대전화 카메라나 디카로 보면 디카는 그래요. 약간 적외선이나 자외선 일부까지 이게 감지하는 경우가 있어서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적외선은 무슨 색깔이에요? 적외선은 색깔이 없죠. 우리 눈으로 인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적외선을 인지한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그 사진을 찍었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보이는 게 적외선이나 자외선이기 때문에 그게 귀신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진짜 역시. 귀신 쌤 그럼 귀신 없다고 믿으세요? 귀신은 일단 있죠. 귀신이라는 단어가 있으니까. 아이, 없는 게 단어로 있는 건 아니잖아. 진짜 세상 과학으로 풀린다. 네. 세상 모든 거. 그다음 자외선은요. 저는 그 진동수가 클수록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자외선이 그 가시광선보다 광자 한 개당 에너지가 더 커요. 그래서 균을 죽이는데 살균을 하는데 이용이 됩니다. 그 위조 지폐를 검사하는 데도 이용되는데 위조 그 지폐에는 형광 물질로 어떤 특정 무늬가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 형광 물질은 가시광선을 비췄을 때는 보이지 않고요. 자외선을 비추면 자외선을 흡수해서 그 형광 물질에 흐르고 있는 분자의 그 에너지 준위가 2단계 올라가요. 한 번에. 근데 내려올 때는 한 단계씩 차례로 내려오면서 흡수했던 에너지보다는 작은 에너지의 빛을 내놓습니다. 가시광선을 방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외선을 비추면 어떤 무늬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위조 지폐 검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요 정도는 여러분이 그냥 생각을 하면 되죠. 빨주노초 파남보니까 빨간색보다 긴 거 적외선, 보라색보다 짧은 거 자외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극단적인 거로 가겠습니다. 파장이 제일 긴 거하고 제일 짧은 거. 파장이 제일 긴 거는요 회절이 잘 됩니다. 그래서 통신에 라디오파. 이용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라디오파라고 합니다. 라디오에 쓰이는 파동입니다, 진짜. 전파라고도 하고요. 여러분 그 TV에서 보면 공중파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공중파가 뭐 KBS, MBC, EBS 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중에 실제로 그 신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테나로 잡을 수 있는 방송이에요. 예, 그게 공중파입니다. 그거 말고는 다 이제 유선으로만 되는 방송이죠. 라디오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절이 잘 되는데 회절이 뭐냐? 회절이 요게 회절입니다. 순 우리말로 애돌이라고도 하는데 통과. 파동은요, 요 장애물을 지날 때, 틈 같은 걸 지날 때 이렇게 직진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돌아갑니다. 돌았죠. 이걸 애돌이라고 이제 순 우리말로 얘기하는데 파장이 길 때가 파장이 짧을 때보다 더 잘 애돌아갑니다. 각도가 크게끔. 그래서 파장이 길수록 장애물을 잘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통신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명하는 데는 필요 없긴 한데 틈이 좁을수록 회절이 잘 됩니다. 파장이 같으면요. 요거는 제가 요 그림에서 이제 회절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장 조례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네. 이게 학교가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벌써 30년 됐나 그러면. 그 전에 90년대 제가 91년대 초등학교 1학년이었거든요. 외우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월요일 아침마다 운동장 조례를 했어요. 전체. 그래서 딱 12시가 돼가지고 막 이렇게 교장 선생님 얘기 듣고 막 이러거든요. 그때 저는 주로 멍 때리면서 딴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얘기를 듣지 않고. 그때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앞 사람의 그림자를 관찰을 했어요. 근데 그림자를 보면서 약간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때 당시에 초등학생 교과서에 나옵니다. 빛은 직진한다라고 나오거든요. 빛이 직진한다면 그림자의 경계가 분명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빛이 도달하거나 도달하지 않거나 이렇게 돼야 되죠. 근데 앞에 있는 친구의 그림자를 보면 이 경계가 불명확하더라고. 그래서 요걸 보고 약간 의문을 가졌는데 의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물리를 배우게 되니까 요게 이제 경계를 애돌아가 가지고 이제 요 경계 근처에는 빛이 일부만 도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약간 흐릿한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잔털이 많은 부분이 더 심하죠. 여기 틈이 좁으니까 회절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릿한 게 더 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장이 제일 긴 거는 회절 잘 되니까 라디오에 쓰인다, 통신에 쓰인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각종 라디오, TV 방송하고 RFID 요거는 뭐냐면 요 제목 안에 라디오파가 들어있어요. 라디오 프리퀀시, 라디오파를 이용한 아이덴티피케이션, ID 패스워드 할 때 ID입니다. 개인 식별 번호 됩니다. 그래서 라디오파를 이용한 개인 식별 장치인데요.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교통카드. 이런 게 이제 RFID 카드가 되겠습니다. 일단 극단적인 거로 갈게요. 파장이 제일 짧은 거. 파장이 제일 짧고 진동수가 제일 큰 게 제일 센 녀석이거든요. 이쪽은 이제 방사선 쪽입니다. 이 방사선 중에 제일 센 전자기파가 감마선입니다. 감마선. 감마, 긴마가 아니고 감마선이고, 감마선은 이제 기호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잘 썼죠. 되게 잘 썼네. 이렇게 시간이 많이 남아서 이렇게 시간을 때우고 있습니다. 감마선. 감마선은 이거 내가 지금 한 거의 7년째 이거 수정한다는 게 깜빡하고 있는데요. 이쯤 되면 이제 해이해져가지고 수업 준비에 소홀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핵 붕괴가 아니고요. 핵이 쪼개질 때도 감마선이 나오는데 핵이 융합할 때도 감마선이 나와요. 그래서 핵 변환 시가 좀 더 옳은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핵 변환 시, 핵 붕괴 시에도 방출되는데 핵 융합 시에도 감마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핵 변환, 변환, 옥승환 할 때 환, 환장할 때 환. 웃긴 얘기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투과력이 커요. 투과력이 진동수가 클수록 투과력이 크거든요. 그래서 각종 이제 비파괴 검사에 사용됩니다. X선과 함께. 그리고 암치료에 이용이 돼요. 암치료가 왜 고통스럽냐면 그 암세포를 향해서 조준해가지고 감마선을 쬐어갖고 그 암세포를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제 신경을 건드리면 아픈 거죠. 안 건드릴 수가 없겠죠. 신경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고통스러운 겁니다. 또 3명 중에 2명은 결국에 암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노화 현상이기 때문에. 요 암은 이제 유전적인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게 그 의사가 얘기하기에 유전적인 요소도 있지만 교통사고라고 보면 가장 적절한 비유를 하더라고요. 이게 운 나쁘면 생기는 거래요. 그래서 이제 검진을 계속 잘 해야 됩니다. 젊을 때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잘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사이에 있는 것들이 좀 헷갈려요. 사이에 헷갈리는데 감마선 짝지는 똑같이 방사선이에요. X선. 네, X선입니다. 네, 그렇게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감마선 친구 X선. 요 감마 X 요 그리스어로는 한 글자씩이죠. 네, 감마 X 이렇게 약간 느낌을 가지도록 하고요. X선은 감마선 다음으로 투과력이 강합니다. 그래서 피부는 통과하는데 뼈는 통과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뼈 사진을 촬영하는 데 이용이 되고 공항 검색대라든지 건물 비파기 검사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건물 비파기 검사는 X선이 이용될 때도 있고 감마선이 이용될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건물 안에 내부에 균열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일 확실한 방법은 잘라보는 방법인데요. 그럼 건물을 못 쓰죠. 그래서 이제 비파기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요 사이가 제일 헷갈려요. 마이크로파. 예, 요거는 마이크로파입니다. 이거 다 하는 그래. 요거는 제가 올해 그 2학년 5반의 모 학생이 알려준 이 외우는 방법을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마이크로파는 저는 왜 헷갈렸냐면 마이크로 하면 뭔가 작다라는 의미죠. 마이크로 하다, 작다. 그래서 이게 파장이 작다 하면 이게 틀린 거거든요. 지금 진동수가 작은 거거든요. 지금 파장은 라디오파 다음으로 큽니다. 그래서 파장이 제일 크진 않지만 많이 크다. 네. 파장이 제일 크진 않지만 많이 크다. 그래서 마이크로파. 경상도는 통하죠. 많이 크다, 많이 크다. 네. 마이크로파. 많이 크니까 제일 큰 건 아니에요. 제일 큰 거는 라디오파. 그 다음으로 많이 큰 게 마이크로파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크로파는 이게 근데 너 오늘 되게 종파를 많이 발생시킨다. 종파하는 소리인데. 그렇지, 소리 시끄럽다고. 야야야. 저 공부 안 해도 못 하던데. 신경 배워야겠어 이 친구한테. 야야야. 예. 자, 마이크로파는 라디오파 다음으로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역시 통신에 이용됩니다.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고급 통신에 이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루 하나당 정보 하나를 담는다라고 생각해 보면 같은 길이 안에서 파장이 짧을수록 마루의 개수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한 번에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파는 약간 어떤 느낌을 가지면 되냐면 약간 고급 통신에 이용이 된다. 고급 통신. 그래서 레이더, 위성 통신, 휴대전화, 데이터 통신 이런 데 이용이 됩니다. 근데 뜬금없이 전자레인지에도 이용이 돼요. 전자레인지가 마이크로웨이브 오븐이죠.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오븐인데 그 전자레인지를 발명한 사람, 처음 그 원리를 발견한 사람이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예. 그 레이더 기지에 있던 군인인데요. 예, 맞아요. 그 레이더 기지에 있던 군이 근무를 하는데 겨울이었는데 초콜릿이 녹았던 거야. 그래서 그걸 알아보니까 그 위성 통신에 이용되는 전자기파 중에서 진동수가 2.45GHz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에 의해서 초콜릿이 녹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물의 공명 진동수였고요. 후에 알게 된 사실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음식물에는 물이 있으니까 물을 공명시켜 가지고 물의 온도를 높여서 데우는 이런 형식이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전자레인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 얘기했나? 근데 물을 그걸로 사용하는데 왜 수분이 안 말라요? 물이 똑같이 물을 끓인다고 해서 물이 갑자기 확 다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오랫동안 놔두면은 뭐 수분이 증발할 수도 있겠죠.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요 전자기파 이용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어차피 외워야 되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일단 그 외우는 방법은 제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가시광선을 가운데 놔두고 빨간색보다 파장 긴 거, 보라색보다 파장 짧은 거. 그다음 파장 제일 긴 거 라디오에 쓰인다. 통신.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게 마이크로파. 그리고 진동수가 가장 크고 파장이 짧은 게 방사선 중에 제일 센 놈 감마선. 감마선 친구 X선. 이렇게 이제 순서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예,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많이 큰 거예요.
파장이 많이 크다. 마이크다. 제일 큰 건 아니다. 근데 파장이 짧을수록 잘 전달이 되잖아요 정보가. 예. 근데 왜 감마선 이런 거안 써요? 예를 들면 5G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으로 넘어갈수록 파장이 짧은 걸 써요. 근데 5G 정도 되면은 기지국을 엄청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장이 짧을수록 회절이 잘 안 되니까 장애물을 잘 못 피해가서 기지국이 필요한 숫자가 많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무한정 계속 짧게 할 수는 없고요. 네,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요거 열치력이 기온도계 열화상 카메라 뭐 쓰는 겁니까? 적외선. 예, 적외선입니다. 여러분 그 안과에 가면 이거 본 적 있죠? 네. 요게 이제 적외선이 나오는 건데 이 적외선이 나오면서 빨간색도 같이 나와요. 딱 경계가 확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빨간색과 적외선이 같이 나오는 전등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칫솔 살균기라고 식기소독기. 아까 소독은 뭐였지? 자외선이었는데. 예, 자외선입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좀 더 짧고 진동수가 큰 그래서 살균 작용을 하는 녀석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딱 자외선만 나오는 게 아니라 보랏빛하고 같이 나와요. 보라색하고 자외선이 섞어서 나오는 게 대표적으로 대부분 많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거 진짜 어려워요. 전구 레이저 포인트 텔레비전은 뭘 이용할 걸까요? 저것은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이거 굉장히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서 그래요. 이거 다 눈에 보이는 거죠? 가시광선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시광선을 이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와이파이 공유기 무선 카드 결제기. RIFD 아닌데 RFID. 라디오파. 라디오파. 이게 저도 그럴 것 같았거든요. 근데 요거는 좀 더 고급적인 통신이에요.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과서에 있는 어떤 우리 다른 교과서인데요. 요거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파동의 파장이 길면 장애물의 모서리에서 잘 퍼져 회절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파동이 구석구석 잘 전달되는 성질이 있다. 전자기파 중에서 파장이 가장 긴 라디오파는 이러한 성질 때문에 감지가 잘 되어서 무선 통신에 이용됩니다. 근데 파장이 라디오파보다 조금 짧은 마이크로파. 그래도 마이크죠. 라디오파 다음으로 큽니다. 그럼 파동에 퍼지는 성질은 좀 줄어들지만 전자기파에 많은 정보를 담을 수 있어요. 마루 하나당 정보 하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십시오. 파장이 짧으면 같은 길이 안에 마루의 개수가 늘어나니까 정보를 더 많이 담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전은 잘 안 돼서 멀리 안 퍼져나가기 때문에 휴대전화 같은 이제 고급 통신을 얘기할 때는 기지국을 많이 세워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전화의 데이터 통신뿐만 아니라 와이파이, 블루투스 이런 것들이 이제 마이크로파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그럼 그 LTE 같은 경우에는 850MHz에서 2.1GHz 정도 쓰고요. 와이파이는 2.4GHz하고 5GHz, 블루투스는 2.4GHz를 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 보면 무서울 수도 있는데요. 2.45GHz가 물의 공명진동수였거든요. 비슷하죠? 근데 이게 비슷해 보이지만 그 공명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진짜 그 근처에서만 공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도 공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집에서 와이파이 신호를 잡아보면 끝에 숫자가 2.5G라고 적혀있는 데가 2.4G라고 적혀있는 게 있고 5G라고 적혀있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던데 5G가 5G 그거 아니고요. 5G는 그 5세대 이동통신 제너레이션의 G고요. 이때 G는 기가헤르츠의 그 G가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떤 신호를 잡아야 되느냐? 062하고 가까우면 5GHz를 잡는 게 유리합니다. 그러면 파장이 짧거든요. 정보를 많이 담을 수 있으니까 속도가 빠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방이나 이런 062랑 먼 곳은 2.4GHz를 잡는 게 좋아요. 이게 이제 속도는 조금 느리지만 파장이 기니까 좀 사각지대가 좀 더 작습니다. 그러니까 잘 구석구석 잘 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집에서 와이파이 쓰지가 뭐. 근데 진동수가 큰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회전이 안 되는 대신 추가력이 크잖아요. 그런 막 장애물들 추가를 못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감마선을 통신에 이용할 수 없는 게 몸에 해롭잖아요. 근데 그런 막 장애물들 투과할 수 있어요? 투과할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완전히 근데 단은투가 못해요. 이게 보통 이제 그 원전 같은 경우에도 그때 콘크리트로 이렇게 감싸잖아요. 그 콘크리트를 1m 이상 두께로 만들거든요. 그럼 감마산이 투과를 못합니다. 자, 요거는 음식물의 온도를 재는 건데요. 요것도 적외선 온도계를 씁니다. 리모컨 뭐 쓴다 했죠? 리모컨은 저 네, 적외선입니다. 자, 소독기 자외선. 살균 자외선입니다. 이게 자외선이 근데 소독 작용도 있지만 너무 오래 쬐면은 피부 노화를 일으키거나 피부 암을 일으켜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외선 차단 크림을 잘 발라야 되는데 요게 최소한 그 기능을 하려면 30분 이상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3교시의 체육이다. 그럼 1교시 마치고 발라야 됩니다. 2교시 마치고 바르면 이미 늦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점심까지 축구를 한다. 그럼 3교시 끝나고 미리 발라야 돼. 레진 굳힐 때도 자외선을 쓴대요. 약간 보랏빛이는 이제 빨리 굳는다고 합니다. X선 되어 있고요. 여기 X선, 감마선. 네, 감마선을 이용한 방사선 치료가 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2021년 11월 수능 4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전자기파에 대해 학생 ABC가 대화를 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철수형 민수에 대한 내가 농담을 한 적 있니? 네. 아, 있어요? 네, 여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런 거 얘기했어? 그 철수가 그 했어? 외웠는데 시험 그 고급 유머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얘기 안 했구나. 그거에 대해 좀 덧붙여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전에 제가 즐겨치는 유머 게시판이 있는데요. 의심하지 마십시오. 저는 좌편향되어 있는 게시판이나 우편향되어 있는 게시판을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치적 색깔을 띠지 않는 게시판을 찾다 보니까 친구가 이제 알려줬는데 고급 유머라는 게시판이 있더라고요. 어플도 있는데요. 그게 이제 개드립이라는 주인장이 이제 여기저기 유머 게시판에 있는 글을 모아서 올리는데 정치적 색깔을 띠는 댓글이 있으면은 탈퇴시키고 강퇴시키거나 이제 지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로지 유머만을 위한 그런 게시판인데 그 게시판에 몇 년 전에 제 학습지가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네. 근데 그 고3 학생이 찍어서 올린 거였더라고. 알고 보니까. 근데 거기 제목이 뭐였냐면은 철수 근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무슨 자료가 있었냐면 그 철수가 탄 우주선이 있었는데요. 그 우주선의 앞쪽과 뒤쪽에 운석이 충돌을 해요. 철수가 봤을 때는 동시에 충돌하는데 바깥에 있는 영희가 봤을 때는 어디가 먼저 충돌하느냐. 근데 그 문제가 등장하고 몇 문제 뒤에는 또 뭐가 등장하냐면 이제 철수가 달려오는 기차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화살을 쏘면은 그 화살의 속도를 재고 막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그 베스트 댓글이 뭐였냐면 철수 살인마였습니다. 철수 살인마. 여기가요? 네. 아니 제가요. 그 학습지 만든 사람. 그래서 제가 신기해가지고 제 학습지를 캡처해가지고 그 원본을 이제 올려줬거든요. 예, 그게 이제 3번째 베스트 댓글로 올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참 그 철수와 관련해서 농담할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참 아름다운 시절이었는데 요새 학생 ABC로 바뀌어가지고 좀 재미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진짜 좋은데. 맞아요. 네, 아니 그때는 철수가 높았어요. 철수가 높았는데 최신 트렌드가 철수 형이 있으면 남학생 2명, 여학생 1명이잖아요. 근데 요새는 여학생 2명, 남학생 1명 조합이 많고요. 그다음에 그 여학생의 점당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알고 있으면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여자의 정답이 높아지고 있다. 네, 그렇게 봤거든. 근데 그런 문제 없었어 그냥. 그렇죠. 제가 또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 기억리을 먼저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크로파는 파장이 많이 크다 그랬죠. 여기 또 파장이 다 나와 있죠. 이쪽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긴 겁니다.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긴 게 적외선이죠. 빨간색 바깥쪽 선. 그 다음에 가시광선보다 파장 짧은 거 보라색보다 짧은 게 자외선입니다. 근데 너는 뭐 둘이 뭐 보나? 뭐 안 보나? 수업을 봐야지. 왜 안 봐? 수업을 안 보고 있었구만. 뭘 했어? 문제 풀었어요? 문제 아직 풀이 안 했는데. 자, 학생 AB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기파는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이야. 맞죠? 전기장, 자기장 진동 방향 그리고 파동의 진행 방향 요 세 개가 서로 다 수직입니다. 전자기파는. 그다음에 학생 B 기억은
자외선이죠. 자외선은 살균 작용을 하죠. 네, 맞습니다. 예, 진동수는 기역, 자외선이 니은, 적외선보다 크죠. 크죠? 예, 파장이 짧고요. 파장하고 진동수는 거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B가 커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문제에 힌트가 있는 게 AB가 서로 바라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요 둘이가 짝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오답. 왜 이렇게 두 사람이 오답 이렇게? 네. 자, 2020년 9월 고3 모의평가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스마트폰에 쓰이는 파동 ABC를 나타낸 건데요. 스피커를 통해 귀에 들린 파동 A는 뭘까요? 아니지. 이런 음파. 그래도 저는 그 틀린 대답을 더 좋아합니다 원래. 예, 요 귀에 들리는 파동은 음파죠. 예, 소리입니다 소리. 전자기파가 아니죠 귀에 들리는 거는. 우리는 그 음파를 귀로 듣고 이제 전자기파를 눈으로 보고 이렇게 됩니다. 전자기파 중에서 가시광선을 보죠. 안테나를 통해 수신되는 파동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입니다. 제일 크지는 않지만 마이크다 그랬죠. 두 번째로 큰. 그래서 파장도 적당히 길고 정보도 많이 담을 수 있는 고급 통신에 이용이 된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화면을 통해 눈에 보이는 파동은 가시광선. 제일 가운데 있죠. 가가. 전화 왔다. 저 음파. 예, 음파예요. 맞아요. 예. 아이, 내가 왕은 내가 진짜. 음파 공기 속도는 340. 맞아요. 맞죠? 예. 다 A는 전자기파에 속하지 않죠. 아니에요. A는 역학적 파동에 속하고요. 음파입니다. 매질이 필요하죠. 말을 안 들어요. 자, 니은 진동수는 B가 C보다 작다. 맞아요. B가 뭐고? 마이크로. 마이크로파가 마이크. C보다 파장이 길죠? 그럼 진동수는 작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고요. C는 매질에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하다. 맞다. 틀렸다. 맞는 것 같지만 C는 이제 전자기파의 일종의 가시광선이죠. 틀렸다. 얘는 진공에서는 진동수와 관계없이 속력이 일정한데요. 매질이 달라지면 속력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그래, 매질이 필요하지. 예, 빛이 물속에 들어가면 속력이 느려져요. 필요는 없지만 그 매질이 속도를 느리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진동수에 따라서 느리게 하는 정도가 다 다르고요. 그래서 매질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다릅니다. 느려집니다. 그래서 니만 맞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파동의 간섭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싫어하는 거죠 간섭.